안 나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 일요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요일까지요. 제17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과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일차 행사인데요. 이번 17회 자유북한 행사에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북한 방송의 우리 존경하는 김성민 대표님과 함께 4일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방송이 끊겨가지고 인사 두 번 시키시네요. 무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먼저 이제 이번 17회 그 행사의 주요한 배경,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게 된 취지 이런 것들 좀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16회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워싱턴에서 그리고 격년으로 예, 서울에서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작년에는 워싱턴에서 했죠. 그렇죠. 같이 네, 갔죠. 네. 예. 이번에는 무한 폐렴 코로나19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대회장인 슈던솔트 여사가 한국에 못 오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이 오질 못하니까 네, 그리고 네. 공동 대회장인 니쇼카츠 토무 일본 분들도 또 못 옵니다. 그래서 예.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단체장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네. 사실 열한한 유튜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은강 TV부터 시작해서 김성민 TV부터 그래서 유튜브를 좀 활용해서 함께 공유하자라고 해서 유튜브로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온라인 자유북한 포럼 네.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게 언론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사실 전 세계인들한테 전해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유튜브들이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 자유 박애 상황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6회까지는 정말 언론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네. 또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자유주간이 한국에서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저희들이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로구나 하고 또 미국에 가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렇죠. 또 엄청난 CNN을 비롯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차라리 이번에 유튜브로 하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고 그렇죠.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 좁다고 할지라도 계속 두고두고 보게 되는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로 하자. 수잔설티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 제가 냈다고 부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저도 그랬어요. 잘해보자. 그래서 예.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 지금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결함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김은강 TV에서 처음에 녹음이 잠깐 안 나왔던 걸 빼고는 정말 근데 제가 다니던 중에 제일 멋있다라고 잘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과찬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실시간 채팅에 많이 들은 81명이 들어와 오셨고요. 69명의 분들께서 이게 엄지척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우리 김성민 대표랑 쉽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기 어려운데 오늘 왔으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 행사와 북한 자유와 민주화와 관련된 대표님 개인적 근황도 좋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같이 이제 아낌없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든가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 이거 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손님으로 왔거든요. 사실 김은강 TV에 저는 게스트도 아니고 그런 손님으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김은강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제 그 철을 치는 그런 감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의 붕괴 위기가 주제입니다. 에 대해서 우리 김은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먼저 해도 될까요? 그 팬데믹하고 코로나19하고 북한의 그거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자, 이게 준비 몇 가지 질문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단답형 질문입니다. 짧게.
예. 근데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코로나19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한폐렴이라고 할까요? 무한폐렴 맞죠? 원래 발음을 하면 무한폐렴. 무한폐렴. 예,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는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별로. 자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북한은 확진자가 아직까지도 한 명도 없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단 세 가지 제가 팩트를 제시하겠는데 우리 국정원이 지난 4월 초였던가요? 이제 국회 보고에서 북한에 7천 내지 8천 명의 확진자가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탈북자 단체 중에 아주 열심히 북한 정보를 이제 캐치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내보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려 북한에서 확진자만 한국의 5배 5만 명 이상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뭐 나달 세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큰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거짓 선전해 온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기고 그랬습니다. 저는 확신성 있게 저희 북한 협조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에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있을까요? 예, 사망자는 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한 우리 탈북자 단체가 전한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만 해도 거의 200단위거든요. 270명인가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서는 북한 사망자들 중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망자들이 뭐 몇백 명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데 다만 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준 거 뭐라 그런가 병명을 고열이 동반하는 폐렴이라고 해요. 급성폐렴. 급성폐렴. 그러니까 이게 폐렴이라는 소리는 결국 이 코로나 19중 무한폐렴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1000명을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탈북자 단체라는 게 북한인민해방전선 이 여러 단체에서 그런 거 딱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북한인민해방전선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경과를 봤어요. 아주 신빙성이 있고 이게 신빙성이 등등이 검증됐기 때문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일면으로 톱으로 내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지역별로 북한이 이제 보건소에서 발행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몇 명 사망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0 몇 명으로 작게 했는데 북한에서 발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 작자들은 그냥 우격다짐이죠. 장군님이 0명이라 하면 그냥 0명이고 선거할 때도 전 100%. 세계 100% 참가해서 100% 찬성 투표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거라 실수했구나. 이건 느낀가 봐요. 왜냐하면 99.8% 지금 비행기 타고 간 놈도 있고 아파서 수술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참가하냐. 그러니까 쪽팔리니까나 그다음부터 90 몇 점이라고. 웃기죠. 코로나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최대한 축소시켜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확진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다면 완치자는 몇 명쯤 될까요? 완치자가 북한이 발표라고 하면 한 5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완치자는 뭐냐 하면 격리해가지고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완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 완치자들이 가볍게 코로나 완전히 무한폐렴으로 확정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심자인지. 근데 북한이요 아주 요상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뭐냐면 전 세계가 전혀 안 쓰는데 의학적 감시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학적 감시 대상. 그 북한 말로 말하면 그 뭘까요? 확진 전에 의심자. 그걸 의학적 감시 대상. 그렇죠. 의학적 감시 대상 수천 명 중에서 격리해가지고 치료를 했다, 내보냈다. 이게 500명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북한이 확진자 0, 그 다음에 사망자 0 뻥치고 있지만 자기들도 거짓말을 하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악기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맞죠.
이제 의학적 감시자 이런 사람들 격리시켜놓고 집 앞에다 그 시골 같은 데서는 대못 박는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렇죠. 대못 장방. 판자까지 치고. 판자 치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폴리스 라인 같은 거. 네. 그 새끼줄 내지는 뭐 꼰선을 갖다 쳐놓고 절대 가지 마 표방까지 붙이고. 근데 궁금한 게 북한에서는 여기처럼 슈퍼에서 뭐 사재기도 없고 평양에서 혹시 한다면 그 평양설이고. 네네. 지방에는 공급이나 쌍마당에 의지해야 되는데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굶어서 죽는가요? 그렇죠. 그게 진짜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시장을 하루에 그 여는 시간대 예전에는 뭐 아침 8시부터 저는 6시까지인데 오전에는 절대로 안 되고 오후에 뭐 1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그러니까 개장 시간이 줄었고요. 가서 그 사람들이 붐비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둘 이상 안 되고 한 명씩 나가서 네,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그 싸우는데 사실 그런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생계자를 우리처럼 뭐 통장이나 아니면 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 집에 한 사람을 내보내 사오면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장사를 해서 오늘 먹어야 돼. 오늘 얼마를 벌어서 예, 본전은 남기고 그걸 가지고 저녁에 올 때 쌀은 되면 좋고 없으면 하다못해 국수라도 가져와서 풀 넣어서 끓여 먹지 않습니까? 장사를 못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만약 지금 빨리 적이 진화가 돼서 사회적인 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권한행군식에 꽤나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 못지않는 희생자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이제 북한의 붕괴 위기라고 하는 오늘 이 방송자담에서는 벌써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코로나19의 앞에 일반적인 어떤 퍼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물으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코로나19가 이번 북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도 남을 소위 핵무기보다 더 따가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 주민들한테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질문은 제가 하는데 왜 대표님이 막 하시면서 서로 좀 조금 삽시다. 자, 코로나19 무한 폐렴 진짜 북한 사람들한테는 생사 전폐 위기고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 전폐 위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사 운명이 달려 있는데 이게 북한에 퍼지게 된 경로 이거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게 1월 19일 경이었을 겁니다.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그때 무역을 목적으로 해서 또 관광 인력 파송돼서 거의 한 1년에 10만 명 정도의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1월 달만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중국 쪽에서 우한 폐렴이 터졌죠. 터져서 중국 당국도 초기에는 우한을 봉쇄하고 이것을 갖다가 국제적 유행으로 이렇게 퍼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많은 인원들이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딱 차단하면서 이게 뭐냐 그때까지도 북한은 그러고 말겠지 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그랬죠. 예, 그런데 정말로 일이 터진 거는 말입니다. 2월 16일을 앞두고 2월 초에 2월 16일에 하면 북한에서 해마다 뭐가 있냐면 김정은에게 충성의 애화 자금 216만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각급 건세 있는 힘 있는 기관들이 다 바치고 해외에 있는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이번 김정은한테 줄 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달러 돈을 가지고 고난을 맞춘단 말이죠. 2월 16일 날. 근데 중국의 우한 쪽에 전역에 있는 아주 명망 있는 기업가가 돈 엄청히 가지고 김정은 갔답니다. 만났죠. 중국 엄청난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이게 경계를 안 할 때인데 만나고 났는데 돌아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결국 북한 있는 경내에서 바로 이제 코로나 병이 확진자라고 하는 거 이제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와닥달 놀란 거죠. 그때 만났던 자리에 김정은도 있었고 김여정도 있었고 이솔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 패밀리 가족이 다 지금 이 의심 환자 접촉한 걸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16일 날에 김정은이 그 간부들과 함께 그 금수산 기념궁정 갔을 때 사진 처음으로 기본 간부들 지나고 김정은하고 5m 앞서서. 원래 떨어져 있지 않나? 아니죠. 다 같이 했죠. 이게 떨어져서 앞서서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거 김정은이 딱 그 코로나에 직접적인 어떤 유효권 내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냐 해서 초비상. 초비상 해가지고 2월 아마 20일쯤 되면 바로 전체 국경 완전 봉쇄. 완전 봉쇄. 북한 주민 국내에서 이동 원천 차단.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집에 짱 박히게 다 잡아놓고 한 사람씩만 이제 먹거리를 구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평양시 봉쇄 이야기도 나왔는데 원래 평양시는 원래 일반 지방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늘 봉쇄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 다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이제 세부 설명을 드리면 관광객이 20일 날에 국경 봉쇄하고 다 중국 사람 못 들어와 했는데 19일 날까지 관광객이 평양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이. 그러네. 1,8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무안에서 폐렴이 발생한 건 12월 말이거든요. 관광객이 북한 말로 폐렴 비루스를 다 퍼뜨려 놓고 강제 추방을 다시 해놓고 우리나라 봉쇄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 12월 말까지 유엔 조치의회에서 대북제재 조치의회에서 외국에 있던 사람들을 다 철수시켰어요. 맞습니다. 다 북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는 이 북한이 또 장난을 꼼수를 부리죠. 당일치기 여행권 혹은 6개월 비자를 받아가지고 또 내보냈어요. 얘들은 들랑달랑했어요. 2월 20일까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에는 이런 말 하기도 참 창피하죠.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는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어저께 북한 주민하고 통화를 한 걸 어제 방송에 제가 내보냈는데 북한 주민들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우리 장군 계신 우리나라만은 코로나에 안 걸렸다. 없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그러면 지금 전화를 듣는 본인도 지금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서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화를 도청당할까봐 그런가 봐요. 아니, 실제로 다닐 필요도 없죠. 다닐 필요 없을까요? 내가 장마당에서 팔고 살 게 있으면 다니는데, 그게 지금 대부분 안 된 사람들은, 그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겠는데, 난 정말 그 사람들 사는 게 걱정스러워요. 글쎄 말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정말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녹음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기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변조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요새는 또 무슨 북한 코로나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근데 북한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는 탈북자의 탈북 여성의 아들이 북한에 잡혀갔어요.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서 잡혀갔는데 12월 말에 강제 북송이 됐어요. 12월 말에. 근데 그때부터 한참 있다가 2월 20일도 지나서 그 애하고 16살짜리 애인데 애하고 조사했던 조사관들 접촉했던 거 6명이나 되더만 싹 다 격리시킨 거야. 집안에 뭐라 했고 대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황당한 사실을 제가 접하면서 얘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진짜 웃긴다. 그건 조치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 죽으라고 지금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 그 코로나를 이 젊은 애가 중국에서 코로나 그 감염을 가지고 갔다면 12번도 코로나를 알았을 거예요, 아마. 12번도. 지금 제가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요즘도 북한이 이 강제 북송자들, 중국에서 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될 탈북자들 안 받는가요?
북한에서 안 받으죠. 못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받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국 감옥에 있죠. 저 김 대표 생각나죠? 우리 저번 한 3주 전에 네.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 1호당원 우리가 받자. 네. 우리가 닿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달라. 네. 탈북자 단체 달라. 그거를 갖다가 이 유엔 통해서 공식적으로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허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되나 중국에서도 잔밥덩어리고 북한도 안 보내주고 완전히 그 주인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보내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남북통일당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탈북에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소위 방역 조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아무 데도 못 가게 딱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죠. 딱 격리시켜 놓고 북한에서는 또 아직 당분간은 들여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제 미아가 된 상황인데 이걸 한국 정부가 받든지 아니면 우리 탈북자들이라도 도와줄 테니까 유엔에서 도와서 보내달라. 한국으로 빨리 보내달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에서 말라 죽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다음 질문 해볼까요? 네.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 중에 또 있었고, 어떤 경우가? 지금 간부들 코로나는요, 해외에 무역 때문에 일단 진출돼 나갔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2월 20일, 12일인가 20일 경에 북한이 아주 원천 완전 봉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북한에 전파하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간부들이었고요. 그 간부들의 또 가족들은 또 간부들끼리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북한이 코로나의 그 파급 행태하고 특별한 건 뭐냐면 해외에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병균을 가져왔으니까 간부들부터 위에 상층에서부터 코로나가 하층으로 내려간 이런 사례거든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동이나 심양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 보면요. 일단 사장 이하 밑에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대만 다 저리 격리 정도는 기본이고요. 그 사람들 북한에 들어갔다 다시 차단돼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서는 정말 간부들의 그 감염 정도가 엄청나고 그래서 북한이 더더욱이 이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이 국경 완전 봉쇄라고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코로나 옮길까봐. 좀 실감이 납니다. 코로나와 관계없는 이거 폐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이미 거의 최고의 간부 그리고 중증 간부들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 외에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외국인들을 접촉한 사람들이 또 중간 간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쫙 퍼져서 북한 전역에 퍼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조치. 당국이 조치 취했다고 얘네가 없다고 하면서 조치 취했다고 하면서 방역 장면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뭡니까? 이게 굉장히 확진자라든지 그다음에 치료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개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영명이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으면 왜 애들을 게다가 방학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시키며 요즘 글쎄 대학은 며칠 전에 개학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움직임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어 두는지 시장은 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지금 막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북한에 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걸 확정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없거든요. 진단 키트도 없고
예를 들어서 환자 아니 간부들은 없을까요? 간부들요. 중앙당 애들. 그래서 중국이 진단 키트를 들여보낸 지 한 보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 고열로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봤을 때에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와 그 병역에 대한 치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폐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지하게 짝이 없는 북한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병이 펴져서 북한 주민들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병이 김정은한테 옮겨가는 게 즉 VIP들한테 가는 게 제일 두려우니까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람들 그냥 집에다만 짱 박아두는 것. 그리고요, 뭐 이렇게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우리도 방역하고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소독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소독하는 그 소독기 봤습니까? 예, 소독기가 예, 뭡니까? 농촌에서 하는 거. 예, 농촌에서 하는 그 약초, 약초, 제초기 하는 농약 뿌리는 그 통을 갖다 빌려다가 도시에서 전부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북한이 사실은 이 코로나가 퍼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마스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들마다 마스크가 이게 제일 어려운데 마스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쪽에서 들은 소리가 있죠. 예. 마스크를 국가가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지역별로 이제 농당에서 지시를 줬대요. 아, 지시를 줬네.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가재천 2겹 이상으로. 2겹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줘가지고 그 군에서 그 공장, 그래도 지방산업종합공장 산하에 피복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촌조각 가지고 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100%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어쨌든 껴야 밖에 나가게 지금 통제는 강하게 하니까 걔네가 초상과 달아야 나가듯이 껴야 나가게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차려지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재천으로. 가재천 뭐가 가재천인지 아시죠? 그렇죠. 가재천은 예. 어지 구용도로만 쓰는 가재천을 나름대로 재단에서 만들고. 제가 아마 이제 2주쯤 됐는데 저희 통신원한테 전화 받기로는 야 말도 말라고 빨리 남조선 새끼들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마스크 못 보내게 한다는데 뭐 저쪽 하면서 한 소리가 와이프 가슴 뛰 가지고 만들었대. 예. 근데 내가 야 이런 황당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스크는 한 집에 하나씩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천 마스크란 이야기인데요. 천 마스크도 정말 제대로 된 가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편집철을 가지고 아주 마스크가 병규를 갈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마스크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쓰는 국가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천 마스크 같은 건 전혀 안 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펄프라고 해가지고 이 종이를 만드는 이런 고펄프, 고성능 펄프를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데 그래야 막았을 때 여기 병균들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천으로 한다면 다 막히죠. 북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서는 마스크 이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다 중국에서 수입한 걸 갖다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풍기고 기본적으로 길가에서 가는 거 보면요. 넌닝 걸 갖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것도 없으니까 막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색깔에 관계없이 대강 안 쓰고 나가면 이제 단속되니까 뭐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둘째 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정말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한 주일에 뭐 몇 개씩이라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이 팬데믹 전 기간에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도 이 마음을 놓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을까 늘 안타까운 거죠. 저는요. 네. 이 마스크 때문에 여러 번 울컥해봤어요. 쫙 줄 서서라도 이거 사지 않습니까? 네네. 줄 서서 2번을 줄 서서 사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 또 폐암 환자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줄 서서 봤는데 우린 이거 매일 한 번씩 바꿔야 사는 거구나 알고 있었어요. 예. 한 번씩 무조건 바꿔야. 아. 북한 사람들은 가족에 하나 있으면 이거 가지고 아버지가 끼다가 엄마가 외처럼 엄마가 끼고 딸이 학교 가면 학교 갈 때 끼고.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21세기 이렇게 뭐 북한도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좀 하늘 땅 차이다. 끔찍하다 자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 대표님 이게 그 사실은 그냥 이래 보이지만은 이게 지금 고급 종이란 말이죠. 네, 펄프가 들어가요. 펄프. 근데 이 펄프를 북한에서 생산하는 게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신우주의 펄프 공장이 가장 큰 게 있고 그다음에 길주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성능 펄프는 14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아주 초극세 그 틈새를 보장하는 건데 다 걸러내거든요. 그런 게 북한에서 전혀 안 나온다 이거죠. 안 나오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걸 하나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빠 입다가만 새 거라도 이제 런닝구가 제일 흰 런닝구가 좋죠. 그걸 잘라가지고 만들어서는 이걸 갖다가 집에서 걸어놓고. 형님, 런닝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글쎄 말이야. 런닝구? 혹시라도. 그래, 이거 하나 걸어놓고, 이건 뭔가 밖에 다니면서 통제를 안 받는 그 통행증과 같은. 통행증이죠. 병균을 막자는 게 아니라 통행증 같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그러고 있죠. 언론에 잠깐 나왔던데, 일본에서도 마스크 줬다, 안 줬다 하던데. 예. 제가 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김만엽병원에 일본에서 한 7, 8년 전에 수술 마스크 한다고 해서 대량 들여버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당국에다 넣어놔줘가지고 촬영하는 사람들 앞에 네. 파란 수술 마스크 같은 거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해도 될까요? 예, 대표님 지금 현재 200여 분께서 들어오셨네요. 오신 분마다 다 엄지척을 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하나 좀 댓글을 좀 읽어주시죠. 굉장히 좋은 댓글 같습니다. 저 글자 안 보여요. 저 안 보이네요. 예. 이은주, 김진태 등, 선거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라가 지금 치미는가 봅니다. 그런 글이 올라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반 방송이 아니고 특별 방송인데 대표님께서 머리를 살짝 낮춰주시면 뒤에 저게 2020 북한 자유주간 제17회 행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의 붕괴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성민 이번 조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특별 방송 좌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북한 TV에는 이런 질문도 안 와요. 별로 관심이 없고 볼 사람도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김은강 TV니까 저런 거 가지고도 한 프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저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경의 완전 봉쇄, 북한 내부 이동 차단, 네. 시장 통제가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영향이 이제 큰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코로나19도 참걸하지만은. 19 때문에 굶어 죽는다. 예.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입에 풀질 않냐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저는 생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 돈을 벌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시켜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이 거의 70 내지 80%를 들여오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멈춰섰으니, 차단됐으니,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간간히 먹던 설탕이라든지 미연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식품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차단됐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돈을 못 벌어서 아우성, 필요한 생필품이 지금 시장에 없기 때문에 아우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북한은 배급을 주는 그런 체제였다가 지금 김정을 지지하는 충성계층 500만만 말하자면 배급을 주고 나머지 2천만 스스로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다 집에다 붙들어 맸으니까 돈을 벌지 못해서 아우성. 여기에다가 지금 병을 만나면 약을 싸먹고 어떻게 손 댈 수 없으니 아우성. 정말
3중고, 4중고가 겹쳤다고. 이게 정말 어려운. 그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북한이 그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중국이 우물어양으로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때 또 코로나라고 북한이 중국을 막아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이 그 병에 걸릴 그런 신변에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면 중국 감히 막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온 바로 그 사람한테서 김정은이 만났다니까 앞뒤 돌발 세워서 딱 막아버렸는데 그래서 그 김정은이 한때 쪽팔려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시진핑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다가 위문 편지 보내고 돈까지. 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잔인한 놈인가면 잔인한 인간인가면 사실 중국 국경지역이나 북한 내륙지역까지 장마당에 중국 물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중국 쌀이 또 들어와야 또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고 이걸 아예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 하나 살겠다고 완벽하게 막았어요. 막았으면 국가가 대책을 세워주든지 뭘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 그리고 그나마 이제 중국과 하던 약간의 유엔 제재 밖에서야 하는 뭐 무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걸 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침몰되는데 여기도 대책이 없어요, 얘는. 그럼 나 혼자 살겠다는 정말 잔인한 인간. 그렇죠.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 쪽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4월 23일 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표한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액수, 즉 북한이 수출한 거, 중국이 다 내보낸 거, 정말 급한 꼭 이게 해야 될 거겠죠. 얼마 안 되는데 이게 6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억 달러 정도. 예, 이걸로 땡 맞췄으니까 이거는 무역을 하나마나 한 숫자이고요. 이게 제목이 지금 91% 감소네요. 예. 91%죠. 이거는 작년에 4월 대비 96.2% 감소한 기고요. 결국은 총체적으로 수출입 총액이 91%가 감소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굉장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수출한 수입,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61만 달러어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북중에 이거는 차단됐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야, 중국하고 북한이 이게 차단됐으면 북한이 살기 위해서 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엔 중국이 말 안 들어요. 욕으로 됐네. 네. 왜냐면 중국도 북한이 확진자가 0명이라고 하면 뻥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중국이 맡고 있습니다. 내가 엊그제 탈북하는 사람이랑 누구 좀 떠올리 있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중국에 철조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두만강 안덕강 지역에 다. 그래서 그 철조망만 믿고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북한만 탈출하면 중국 오는 거는 땅을 두더지처럼 파고 오든지 그렇게 철조망 끊고라도 왔었는데 지금 중국 애들이 이동경찰 있고 오토바이가 왔다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무서워서 못 넘어온대요. 그만큼 중국이 지금 북한을 통제하네요, 오히려. 그렇죠. 예, 지금 완전히 우한 폐렴에서 중국은 너무나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습니까? 하마터면 이제 중국 완전히 패망할 수도 있었지 않았어요. 겁이 드러나니까 특히 이제 동북 삼성 쪽은 중국 공산당이 좀 통치하기가 좀 어려운 데거든요. 그렇죠. 성격들이 있고 옛날 여진족 하여튼 이쪽 쪽이 아닙니까? 간단치 않은 족들인데 거기서 코로나가 창궐 하면 또 그쪽이 또 의료 보건 체계도 좀 약합니다. 본주보다는. 그러니 이거 중국 공산당이 어떤 경우에도 막으라라고 막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간상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규칙과 통제와 그리고 모든 감시는 이렇게 밝은 데서는 충분히 가능하나. 어두운 곳 그리고 공공이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이쪽에서 밝은 영역에서 못하는 것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온다니까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뭐 코로나가 오는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만큼은 아무리 막아도 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지금 증가세 양상을 띠고 있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다 감소세예요. 그렇죠.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네. 그 4월 달부터 이제 확 퍼지고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북한 통신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우린 뭐 없어요 하더라고요. 야, 너희 폐렴 환자들이 있다지 않아? 그 우한 폐렴 너 모른다 치고 고열로 어찌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 거기선 비루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비루스 환자하고는 관계 없어요. 아픈 사람 없어요. 그랬는데 4월 한 10월 이후에 그때 김정은이 안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전화를 물어보면서 뭐 전화 들었던 김에 코로나 물어보면 예전하고 다르단 말이죠. 코로나 환자가 격리 환자가 있다 못 나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문에다가 대못을 친 그런 집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걸 미뤄봐서도 4월 중순 이후로 북한은 늦게 중국보다 늦게 확진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격리 대상이 됐는데 네. 이제는 그 격리 대상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사람들을 또 격리시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검사를 못하니까 네. 일단 접촉한 사람들을 막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또 대단한 게 정말 각자가 저심하지만 얼마나 추적을 정말 면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요. 본인 같은 거나 몰라 하면 CCTV 자동차 싹 다 긁어가지고 그래요. 카드 저야 북한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그래도 소극적으로 접촉했던 사람들 외국에 갔던 일하러 갔던 뭐 이런 사람들만 하다가 이제는 그냥 그 사람들 가족 그 사람들 접촉한 사람들 막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살다부터 퍼지고 있다. 실제로 퍼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적됐거든요. 자, 북한이 확진자 0명이라고 말할 때 그 0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0명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북한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거는 결정적으로 과학적 이치가 다릅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비행장 내려오고 그리고 또 모든 그 가능한 경우 병원 들어갈 때도 다 재고 뭐 일체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하는데 북한은 말이죠. 그런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코로나19하고 무관하다,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단키트도 그렇고 자 진단키트에서 지금 현재 발열 환자는 그렇다 치고 대표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것도 골치 아픈데 무증상자 전혀 아프지 않는 사람. 근데 병은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발자. 고쳤는데 또 계속 재발을. 이건 북한만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없다 거짓말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또 겁이 나니까 사람들 다 집에다가 짱 박아놓고 국경 많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비루스라는 게 바이러스가 그런다 해서 이게 다 잡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쭉 압축됐던 이 상황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저는 말이죠.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 지금 이 자맹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것도 북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코로나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거든요. 충분하죠. 저는 코로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건 완전히 김정은 맞춤형이다. 코로나 김정은한테 가면 얘는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죽게 생겨먹었어. 죽게 생겼죠. 그럼 무슨 뭐 심장병이 없겠나, 비만이 없겠나, 당뇨가 없겠나, 고혈압이 없겠나. 그냥 들어가면 그래서 야, 이건 김정은 맞춤형이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는데. 대변계 정말 딱 맞췄군요. 네, 근데 그 김정은과 주민들도 우리가 분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그 수석들 얼마든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게 신념입니다. 너 죽어.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살아. 그리고 탈북자들은 김정은을 중화하는 것만큼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 대책은 일단 북한이 그 이전 WTO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옆에 다가가 있으니
거기다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계속. 보고는 하나요? 네, 합니다. 계속 0이라고 하거든요. 확진자 0, 그 다음에 의심자 0, 그 다음에 무증상 0, 치료 완치자.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는데 이제부터라도 김정은이 분명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것 같은데, 이제라도 김정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이 국제사회와 소통해서 국제사회의 가지고 있는 경험,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단기술, 그리고 치료 예방, 치료 이런 기술들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 매시 그냥 뻑다기 하면 결국은 죽어 나갈 적은 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미 좀 한 발 좀 늦었습니다만은 북한이 대한민국에도 솔직히 뭐 특사를 보내든 입장을 밝히든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아마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 도와줄까 말까인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 소박에서 숱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소박에서도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모범 국가지만은 뭔가 사람들 다 뒤숭숭하고 힘들고 지쳐지고 그런 소박에서 갖다 뭐 호병 사격 그다음에 미사일 쏘고 아주 고약한 짓만 하니까 뭐가 고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도와달라 무슨 뭐 하면 우리가 우리 국민이 세금을 팔아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뭐 김정은이 죽으면 후계 후다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이 북한 자유주간도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해왔는데 김정은이 죽은 다음에 김여정이 될까? 김정은이 죽은 다음에 최령이 될까? 김평이 될까?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초점은 북한 주민들의 생사를 삶을 위해서 초점을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도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 준다, 뭐 키트 준다. 그냥 주는 거, 이 바보짓 이젠 그만하고.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이걸 통해서 변화시키겠냐. 북한 애들이 김정은이가 정말 항복하고 나서서 좀 도와달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도와주는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 국제사회에 오픈이 돼서 정말 백성들한테 간다는 게 검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북한 자유주간을 하면서 사실 유튜브 운영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주제 선정하기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북한 자유주간을 이제 맞으면서 한 개 행사를 해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는 우리 미국의 무슨 수산설티여서 미국 사람들도 여기 미국에 맞췄거든요. 미국 9시 한 몇 분 됐나 지금. 그렇죠. 미국에 맞춘 거기 때문에 일본에도 맞췄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17살이 됐습니다. 아마 17년 전에 자유북한 행사를 했을 때 아마 그 역사적인 그 광경이 있었죠. 그 1차 그 자유북한 행사 포스터가 바로 여기에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2020년하고 17회만 제가 추가적으로 썼을 뿐이고요. 바로 이게 1차 포스터인데요. 1차 포스터였습니다. 그때는 6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였어요. 그때는. 이제는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어느 한 해도 빠짐없이 저희가 뉴욕에 가든 또 이게 워싱턴에 가든 또 서울에서 하든 항상 여기에 관심을 돌려주시고 또 그리고 이 행사의 에서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북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또 북한의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한 그 메시지들을 정말 만방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은 힘써 주신 정말 세계의 고마운 그런 인권 활동가들과 그리고 조직들, 단체, 각국 정부들 너무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저는 이런 행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김성민 대표와 같이 정말 15년 이상을 오로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몸을 초계와 같이 바친, 초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 가정에 암도 많았고, 정말 저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어떻게 할 일이 많다. 아직은 할 일이 있다라 해가지고 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올해 17주기를 못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산솔티 여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미국의 자유북한 콜리전이든가요? 예. 예. 자유북한 연합. 연합. 예. 북한 자유연합. 예. 북한 자유연합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전 세계 모든 평화 애호적인 이런 시티즌님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18회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워싱턴에서 오늘 이 17회를 상기하면서 뜨거운 열띤 그런 세계 자유주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하자는 그런 호소로서 저희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끝난 거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손님으로 와가지고. 오늘 28일이. 예, 29일. 29일이 미국으로는 28일이니까. 아, 그렇죠. 오늘이 이제 북한 자유를 위한, 그리고 무골리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전 세계 기독인들의 금식 기도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는 아니겠지만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마음 쓰시는 분들이 금식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맥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도 무골리함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무한 폐렴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수산 셜티 록산 반갑습니다. 수산 셜티 브레바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특별 자담 팬데믹과 북한의 붕괴 위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그리고 우리 남한의 모든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수자. 여기서 해야 되는구만. 여기서 해야죠. 마치겠습니다.